예, 다음은 끝장 토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네, 끝장 토론 가겠습니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주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이죠. 오늘 토론 주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의혹인데요. 같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실게요.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추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네, 김철현 위원님 먼저 네. 질문을 드릴 텐데 장경태 의원 이거는 본질이 중요하다.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다. 그랬더니 고소인이 이건 데이트 폭력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진실 공방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좀 피해자들의 호소에 저는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아마 피해를 당한 분이 보면 국회의원실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선의 어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약자의 편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좀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또는 누나를 가진 남동생의 심정으로 또는 여동생을 둔 오빠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있었고 장경태 의원도 사실상 그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진술보다는 어떤 그 남겨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물적 증거를 가지고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장경태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이런 부분이 진실 공방의 문제로 흐르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경태 의원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이 장면 보고 굉장히 한순간에 눈이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요 상황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피해 여성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고 그런 과정이 뭐 결단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시고 저희가 참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경태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얘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좀 시시비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쉽게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 뭐 완벽하게 판결은 나지 않지만 네.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을 뭐 기소 의견으로 넘기든지 네. 아니면 무혐의 처분하든지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접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금 지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고 그 고소인의 남자친구 부분은 네.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그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영상을 보면은 스마트폰을 그 사전에 네. 이미 네. 영상을 촬영하고 네. 들어가서 본인이 왔다는 걸 고지하지 않고 계속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거기까지가 대략적인 그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작전으로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을 곤혹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사건이 발생 어제 오늘이 아니고 1년 후에 이런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 뭐 완벽하게 지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찌 됐든 상식적으로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찾으러 다녔다면 뭔가 술에 취해 있고 본인이 보기에 부적당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관해서 도움을 주거나 만류하는 대신 사전에 영상부터 찍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태도입니다.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을 그곳으로 불러낸 것으로 추정되는 선임 비서관이 이준석 대표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을 또 성폭력으로 뭐 그런 혐의가 있어서 지금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또 고소까지 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본인은 이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세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준석 의원실에 있었던 선임 비서관이 이 일과 관련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는 1년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채용한 선임 비서관이 그러한 성폭력 행위를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이게 나는 이거랑 상관없다.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고소고발하겠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민주당을 굉장히 공격하다 보니까 조금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1년 전 그리고 이 선임 비서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 장경태 성비 의혹에 대해서 이 동석했다, 이 동석설에 대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혹, 제기하신 의혹이 있죠. 이 이준석 의원실 비서관이 이 피해 여성 그 여자분을 불렀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거든요. 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식 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회식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준석 의원실에 근무하는 이제 그 선배 비서관이 있었고 이제 피해 여성이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 결국 장경태 의원이 왔다는 건데 저는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 비서관이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 그럼 술을 한참 먹었을 때 자기하고 함께 회식을 하던 이준석 의원실의 선배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을 불러서 올 것이고 그 부분이 오면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좀 성추행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다 아주 치밀하게 검토가 돼야 이제 덫이 놓아지는 거잖아요. 덫이. 근데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고 그 남자친구의 지금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본인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왔더니 그 현장에 오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체증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체증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물적 증거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술이 지금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고 네. 그다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드러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취해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지금 1년 전의 어떤 기억이나 진술을 가지고는 서로 간에 어떤 뭐 이 CCTV를 가릴 수는 없고 네. 단지 그 남자친구가 찍은 그 영상 지금은 이제 일부가 공개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원본의 영상이 경찰에 나가 있다고 하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좀 파악될 거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준석 어떤 뭐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라 하는 부분들도 자꾸 사건을 조금 물타기 하려는 거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준석 의원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또는 이준석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그 회식 자리를 주선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그냥 장경태 의원이 그 자리에 왔고 그 장경태 의원 옆자리에 있었던 여성에게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정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아마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또는 그 남자친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만약에 성추행이라는 사실이 지금은 공개적인데 공개적으로 알렸을 경우에 그 여성 같은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시선들 그다음에 덫을 놓은 게 아니냐 또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정책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그 국회의원실에 보통 근무하는 보좌진들이 아무래도 이 의원하고의 관계는 조금 상하적인 관계잖아요. 상하적인 관계고 저도 옛날에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보면 흔히 이 보좌진들이 자조적으로 국회의원의 그냥 산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것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피해 여성의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피해인의 호소를 들어주고 또 감사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 사건이 터져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2차 가해 입막음을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주진우도 민주당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상대 정당이니까 경쟁하는 사이에 또 어찌됐든 이런 사항이 터지면은 고소인 피해 여성 입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저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철현 교수님이 제가 그 마치 피해 여성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고 그 현장에 동석했던 선임비서관 그리고 자신에게 몇 달 전에 성폭력을 행사한 그 선임비서관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본인을 압박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임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이 바로 이준석 의원실이라는 게 좀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지 그 선임비서관을 채용하고 그 선임비서관을 지휘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사항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몰랐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밝히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분도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3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문제 사항을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어떠한 증거물로 영상을 찍으려고 기획을 했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여자친구가 뭔가 회식 자리에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 돼서 찾아왔는데 핸드폰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상을 받자마자 여자친구가 있는 화면을 바로 TV조선에 1년 전에 제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보할 때 피해 여성의 입장이나 피해 여성의 어떤 고통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TV조선에 제보한 걸까요? 저는 피해 여성한테 동의하지 않고 제보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뭐 피해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어려운 처지는 저희가 잘 고려하고 해야겠지만 그 무단으로 촬영한 남자친구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사건의 본질은 그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걸까요? 그 장경태의 영상 촬영자가 본질은 성추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일어났던 우리 뭐 흔히 이런 성비리가 터지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박원순 서울시장, 뭐 오거돈 부산시장, 또 만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범죄는 저는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피해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착취해왔다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인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경태 의원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어떤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왔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순간에 그냥 우연찮게 발생한 상황으로는 보이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동안의 장경태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의 모습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시시비비를 굉장히 좀 잘 가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은 조금 침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샷다 마우스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이게 이제 뭐 그 이 남자친구가 뭐 국민의힘 구청장의 보좌 직원이다. 그다음에 이게 1년 전에 한 부분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년 전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장경태 의원의 조금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 부분을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 버린다고 하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조금 침묵하고 쳤다 마우스 하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이제 경찰 수사를 본인이 지켜보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그 피해 여성 그 피해 비서관이 또 얼마나 많은 공포심을 느낄까 이런 것들도 또 상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가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임하는 상황이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추행이 없었다 무고죄를 고소할 거다는 입장인데 그럼 그 고소를 하지 말고 침묵. 아니요. 그런 것들도 고소를 해도 되죠. 네. 고소해도 되는데 다만 선후를 좀 있어야 되죠. 이의 선후라고 하는 게 일단 본인이 경찰에 제출돼 있다는 그 남자친구가 찍었다는 그 영상을 확인하면 그 원본 영상을 제출하고 장경태 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그렇죠, 지금 여성 단체들이 이건 2차 가해다라고 난리 났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차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차피 그 원본 영상을 지금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그때 일을 본인이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던 그날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할 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붙일 사안인지 아니면 본인이 순수하게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다 명명백백하게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조사를 왜냐하면 통해서. 이것이 네. 기존에 일어났던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하고는 전혀 조금 다른 그런 권력형 성범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그 영상에서 만약 실질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선호를 좀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이 당 내에서 좀 핵심적인 그 인물이다 보니까 이건 장경태 의원에 대한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뿐이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크게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뿐이 없었다. 뭐 그 부분은 저는 아마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으면 또 언론에서는 그것조차도 문제 삼을 겁니다. 예. 일반적인 그런 일반 국민들 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각별히 고소를 한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언행이나 태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장경태 이슈 어떻게 볼 것인지 여야 입장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은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정청래 대표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에게 온정주의식 감사주의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병두 의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져 오는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네, 결국엔 장경태 의원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내 지금 흐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제 바로 조사를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사 중이라 또 윤리감찰단이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뭐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장경태 의원을 대상으로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그다음에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당사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좀 사실이 다름을 주장하고 있고, 또 피해 여성의 또 처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지만은 좀 말을 아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장경태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뭐 의원직 사퇴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윤리감찰단을 지시를 했지만 윤리감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봤자 장경태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 빼고 그날의 기억이 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날이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그날이 기억이 없어요. 네. 단지 근데 왜 없을까요? 그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없다고 먹었기 하는 거. 때문이죠. 본인이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날 자체를 기억을 할 수가 없고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자분도 한거 불능 상태라고 그렇기 얘기하지 때문에 않았나요? 지금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목격자인 남친의 최정한 그 CCTV 영상 그 얘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럼 결국은 장경태 의원을 윤리감찰해봤자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윤리감찰해봤자 나올 게 없고, 두 번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리감찰의 결과를 경찰 수사보다 먼저 밝혀낼 수도 없어요. 만약 그럼 윤리감찰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진짜 부적절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만약에 윤리감찰의 어떤 내용을 밝히지 않게 될 경우에도 그렇게 되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감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성의혹, 특히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성산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윤리감찰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경태 의원을 괜히 그냥 뭐 막아주고 이게 이 감싸주는 그런 역할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대응 자체도 상당히 좀 아쉽다. 윤리감찰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단호하게 하겠다고 하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론 김지우 대변인님, 김철현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해봤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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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 인사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